구독, 좋아요. 자, 이제는 또 외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이 핵잠수함 있잖아요. 네. 지금 난항이에요, 벌써. 제가 저희는 저번 주에 페네마이크는 이 합의문 다 봐야 된다. 핵잠수함도 이거 뭔가 좀 쎄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SBS 보도에 의하면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핵잠 제작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국내 조선소 건설을 희망한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 조선소라고 강조했죠. 거의 그렇죠. 못 박았어요. 또 핵잠의 경우 미국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여러 복잡합니다. 이 미국 의회 승인도 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 핵잠수함 마치 지난주에 가져온 것처럼 이미 가져온 것처럼 말한 것들이, 언론의 설레발들이 이거 무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예. 이게 참 무서운 게, 정부의 발표를 검증 있게 하면서 발표를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를 가지고 그게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예.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장밋빛 기사로 도배된 상태에서 2, 3일 지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진실에 가까운 팩트에 근거한 보도는 잘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 이재명이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오케이 해 하면서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만들어라.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근데 필리 조선소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울산 현대 조선소, 그리고 대우의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하나 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런 의리의리하게 거창한 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상업 선박을 만드는 곳이라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도크 자체도 적고요. 예. 작고, 그래서 여기에서 군사, 소위 말해서 함정을 만든다, 특히나 잠수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예.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실상 다 부수고 새로 해야 됩니다. 리빌딩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잠수함을 만들려면 방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된대요. 네. 근데 방산업체 지정이 되려면 연방정부, 의회, 주정부 승인을 받는 구조다. 그리고 이렇게 방산업체가 만약에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수함의 규모, 설계, 기술적인 사양, 예. 이 모든 것들을 미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연료를 준다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거는 핵 연료라는 거는 이게 이동하고 그럴 때 비확산, 그러니까 NPT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비확산 체제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게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오케이 만들어. 근데 여기 와서 만들어. 그러면 잠수함을 제대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조선소를 멀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로 베이스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 몇 조 원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또 만들 때 방산업체 관련해서 등록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방산 규제, 법적 제약, 그런 게 있고, 예. 또 마지막으로 또 이 핵 연료를 가졌을 때 이 비확산 체제와의 연결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USA인가요? 그렇죠. 메이드 인 USA이기 때문에 건조비 플러스 이거 관련해 수입 절차 부가 비용도 엄청 든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멀쩡한 조선 사업의 그 엑기스, 아주 핵심을 필리 조선소로 가져와서 이식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해줄게는 명분이고, 예. 원래 본질적인 것들은 너희 확실하게 투자하면 그때 상황 보고 여러 가지 방산 규제, 법적 제약, 그리고 여러 가지 비확산 체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때 봐서 해준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뭐냐면 이 정도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약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거기 가서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수완이 워낙 이 장사 수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용만 당한 거네요. 이재명 정부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재명의 자주국방 말은 자주국방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하에 주한미군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이 저번에 유엔 총회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그런 굴종적 사고를 버려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 군대가 어딥니까? 미군이죠. 주한미군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는 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빼내고 싶고 축소하고 싶고 여기를 빼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하면서 폄하를 하잖아. 예. 옳았구나 하면서 국방비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잖아요. 예. 3.5로 올리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죽음의 백조라고 해가지고 괌에서 찌면 곧바로 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무료였습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의 어떤 북으로부터의 어떤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핵 관련해가지고 우리를 핵 자산 관련해서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냐면 트럼프는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한다고 하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역설적으로 뭐냐? 트럼프 입장에는 그래 너희 돈 낸대.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주한미군도 내가 뭘 하기 전에 얘는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하네. 좋죠? 그럼 언제든지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이명 계약에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오케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 성격, 그 주둔 규모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방비 3.5로 증액하겠습니다. 퍼줄 거 다 퍼주면서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들을 트럼프 입맛대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했을 때 딱 그 얘기를 했잖아. 북한하고 중국 측 잠수함 그렇죠.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을 긁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 건데 이거는 트럼프가 또 바보가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해줄 것처럼 하면서 쏙 빼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관세 협상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측면,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과 그리고 주한미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꾸 외국 군대 하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죠. 맞아요. 미군을 건드리는 거니까. 인계철선이잖아요.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보죠. 우리나라 군인이 A라는 나라에 있는데 거기가 공격을 당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 군인들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동으로. 근데 없다고 보시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거기 파병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도 인명피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반전 모양은 좋잖아요. 반전.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목숨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경박스러운 가벼운 인식과 발언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가 볼 때는 주한미군을 축소해도 되겠구나. 중국 견제를 위해서 뭔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게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 좀 써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게 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맞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핵에 대해서 확실한 권한을 갖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이 축소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뭐로 때울 것인가 뭐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가지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재명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관세 협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개되지 않은 이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주한미군 관련해서 동맹의 현대화라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 밝혀야 된다고. 그렇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